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고급 공무원이죠. 나와 보니까 절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는 거예요. 급여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다는 거예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 놀랬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만 75세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사실 나이 들어서 깨달아도 의미가 없거든요. 젊은 시절에 미리미리 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100세 시대의 간접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작년 가을에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제목의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을 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젊은 시절에 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에서 그 경험을 함으로써 깨닫게 되고 준비를 한 것이 제가 지금 75세까지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례로 작년 12월에요. 어느 그 공중파 방송에서 토크쇼가 있었는데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요.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은 아내와 남편 간에 그 갈등이 생기는데 그거를 주제로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패널이 남자가 4분, 여자가 4분인데 MC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퇴직해서 집에 있으니까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패널 8분 중에 7분이 불편하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왜 불편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뭔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부자유스럽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일 좀 남편이 도와준다는 게 제대로 해주지 않고 뭔가 간섭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런 점이 불편하다.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도 그걸 가지고 아내가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불편하다, 잔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도 이제 퇴직하고 만약에 부부 사이가 유난히 좋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은 부부 간에 갈등도 생기고 불편했을 텐데 저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냐면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오가와 유리라는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가끔 에세이를 보내주는데,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퇴직한 남편이 누군가, 은퇴한 남편 인기 1번이 뭐 요리 잘하는 남편도 아니고 싹싹한 남편도 아니고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도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그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 들어보니까 참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 특별히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낮에 집에 없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나는 왜 그러면 집에 없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 그 일본에 근무하면서요, 역시 그 미리미리 그런 걸 깨닫고 준비를 한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50부터는 노후가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책을 쓰게 되고, 제가 했던 간접적인 경험, 그런 경험들을 우리 젊은 직장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아내는 일본 아내가 싹싹하고 최고다 그러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 보니까요, 일본에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은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병이 생기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남편으로 인해 생기는 부원병이라고도 하고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남편이 집에 있음으로써 부인이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요. 증세가 뭐냐면은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십이지장 궤양, 키친드링커가 주방에서 부인 혼자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더 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 부부 갈등이 없는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낮에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요, 이게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돌이켜보니까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에 낮 시간 동안을 뭔가 소일거리를 가져야 한다, 고령사에 앞서가는 일본을 보면서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한 게 참 다행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간접 경험을 한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앞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1975년인데요. 지금부터 47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저는 28살이었나요? 입사 3년차 주니어 사원이었는데 우연히 일본 동경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게 됐어요. 동경증권거래소는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죠. 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앞을 견학하는데요. 머리가 허연
60, 70 넘었을 것 같던 노인분들이 거기서 뭐 주식을 세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 뭐 기업의 간부들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급여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500엔이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다는 거예요.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요. 5시가 되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28의 젊은 나이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뭐 연봉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른 일을 제 주특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오래오래 일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독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강연을 듣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제 현장을 미리미리 볼 수도 있고 그런 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그 책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우리 후배들에게 간접 경험의 계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좀 일찍 깨달아야지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이런 그런 견학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1947년생인데 일본의 베이비붐이 47년생부터 시작돼요. 저 갔던 동갑부터. 근데 2000년대 초에 일본은 60이 정년이니까 몇 년 앞두고 일본에 퇴직 준비, 은퇴 준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책방에 가니까.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전부 사가지고 미리미리 읽은 거가 도움이 굉장히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노후 대비를 하는 데는 돈 뭐 노후 자금 몇 억 원 모으고 우리는 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오래 산다.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그다음에 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녀 리스크. 그다음에 황혼이혼 하게 되면 또 재산이 반 날아가잖아요. 그 황혼이혼 리스크.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자산 구조 리스크. 이런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읽은 거를 제가 재산으로 해가지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75년도에 동경증권거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본 거,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에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기 전에 나왔던 그 은퇴 준비 책들을 미리 본 거, 이런 거가 저한테는 도움이 된 거예요. 저도 우리 직장인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미리미리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이 사회공헌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할 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의 직장인분들은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다가 몇 번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고 그런 준비를 못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분이나 또는 선생님들은 이 퇴직은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반 인생 준비가 다른 분들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또 연금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미리미리 깨닫는 거가 참 중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전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젊은 그 30대, 40대 직장인분들도 이런 데 이제 눈을 뜬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린 거에 댓글을 보면은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금년에 제가 34세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그분한테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걸 미리미리 알게 되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선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몇 년 전에 제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요.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받는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가 나와 보니까 절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분만 제가 소개를 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은 이제 퇴직도 했고 그 다음에 연금도 300만 원 이상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요.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시러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뭔가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그 일본도 우리나라도요,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면접에 붙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한대요. 자동차로 노인분들을 센터에 모시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근데 그 센터는 바로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노인분들이 온답니다. 그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면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퇴직하고 갈 데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제가 깨닫게 됐어요. 평생현역을 실천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평생현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큰 노후 대비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뭔가 남과 차별화된 일을 하기 위해서, 주특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신문 3장 내지 5장 정도를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가위로 스크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다른 자기만의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것이 저 사람의 주특기야. 그래서 그런 주문이 올 수 있도록 그걸 잘 개발을 해가지고 남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뭔가 나한테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재취업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단돈 5만 원이든 또는 10만 원이든 줄까?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뭔 보답을 해야 되는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평생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고 뭔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소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퇴직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생활비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취미로 했는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도 약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보람도 얻고 취미에도 맞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 후반 인생은 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오래 산다. 그 다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문제가 생기면은 예상도 안 되잖아요. 건강 리스크, 장수 리스크, 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캥거루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 자녀 리스크,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돈의 80%가 부동산이거든요. 자산 구조 리스크,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이혼 중에서도 황혼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이 절반이 날아가잖아요. 황혼율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대, 40대부터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일찍부터 간접 경험이 중요합니다. 미리 깨닫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내고 그런 연구도 하고 강의 활동을 하고 있죠.